드로잉을 베이스로 회화와 설치 그리고 오브제를 다루고 있고요. 드로잉이라는 형식과 그 행위에 방점을 두고 그것의 확장성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다뤘던 매체나 형식을 다시 보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변주를 해보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책 읽기, 글쓰기 좋아하고 그리고 미술 외에 다른 분야들에 좀 많이 꽂히고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고 저는 무성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무성영화를 보면 그 서사를 이렇게 따라가거나 내가 유추하거나 상상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사고의 활동을 의외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다른 감각들을 좀 자극하는 매체가 저한테는 무성영화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문장으로 이렇게 파편적으로나마 이렇게 기록하는 게 한켠에 있고 또 그냥 일상의 작은 사물이나 우연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구조나 놓여진 상태 그대로 혹은 대체적으로 좀 조악한 그런 물건들을 모으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습이 달라지는 2차적인 의미의 변화도 좋고 형태의 변화 같은 것들을 감지해내는 게 또 한편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혀 관계가 없지만 또 우연하게 만나는 지점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탐색의 행위와 그러한 텍스트나 이미지의 주변부에 이제 저를 놓는 게 우선은 중요하고 그것들에 둘러싸여진 상태에서 아마도 그 대상을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면서 뭔가 다른 맥락을 좀 짚어보기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제 초창기 회화에서 제가 이제 공간과 사물의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한 저의 질문은 이제 공간이 사물을 이렇게 포획하는 식으로 지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물이 이제 주어진 그 공간을 서서히 점유하면서 어떤 변화를 가해가는 것인지 그 내밀한 관계와 함께 또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감정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주로 사적인 작업실이나 나의 방에 놓여진 상태 그대로를 회화로 옮기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필름의 그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한 속성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제 그것은 제가 원하는 그 회화적 대상을 이제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 수단이기도 했는데 동시에 이제 이미지를 지각하는 그 방식에 대한 좀 흥미로운 접근을 지금까지 저에게 좀 도와줬던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기무사에서 했었던 2009년의 작업 방해자라는 작업은 그 전에 이제 회화라는 평면상에 국한되었던 그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3차원 공간으로 이제 처음 가져왔던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벽면에 어떤 그 페인트 층을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작업인데 왜냐하면 기무사라는 공간이 되게 정치적이고 당시만 해도 또 그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어떻게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더 실질적으로 크게 다가왔었고 그러한 고민이 이제 작업의 형식적인 변화를 꾀하는 동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어떤 그 시간성을 함축하고 있는 벽면의 페인트 층을 얇게 벗겨내다 보면은 그 페인트 층이 벽에 그대로 이렇게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벽의 표면과 그 두께를 그대로 드러내는 형식으로 시각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공간의 몸체이기도 하고 벽의 표면이기도 하고 또 평면이면서 입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이제 공간과 사물의 관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이동을 좀 다각도로 저에게 가져다 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2010년에 보안여관에서 했었던 내일로부터 온 기억이라는 작업과 또 2012년에 이제 개인전 스트립 오프라는 작업, 그리고 2015년에 넌 패스박스라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 세 작업은 그 전시공간이라는 화이트 큐브의 속성 그 자체를 작업의 대상이자 소재로 삼고 그 공간에 이제 개입해 본 작업이에요. 그래서 갤러리 벽에 그 쌓여 있는 못자국의 흔적을 모두 파내거나 또 가벽을 자르고 그것을 재위치시켜서 또 공간의 구조를 변화를 준다거나 또 그렇게 변화를 가하면서 기존에 이제 숨어 있는 상태로 작동했던 공간들을 노출하는 그런 형식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근거리에 저의 생활 반경에 어떤 주변부와 뭐 장소 아닌 장소에 대한 좀 더 내밀한 차원의 접근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2022년에 그 바깥뜸이라는 작업은 영천 지역의 이제 한 마을을 산책하면서 그 걷기라는 되게 원초적인 그 행위, 그러니까 걷기라는 행위가 어떤 드로잉의 연속성을 만들어주는 토대이자 하나의 매체로서 시도했던 작업인데요. 그 단순한 행위로 낯선 마을에 서서히 진입해 들어가면서 우연하게 발생하는 그 감정이나 또 목격하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또 채집하기도 하고 드로잉으로 채집하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장소를 하나의 어떤 정황적인 풍경으로 읽어갔던 그런 작업입니다. 네, 이번 전시는 기본적으로는 도시라는 그 구축적이고 수직적인 공간에서 시골이라는 수평적인 공간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골길을 걸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동 중인 상태에서 자주 목격하게 되는 그 주변의 풍경과 그 풍경을 이루는 요소들을 작업에 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웨이 앤 바이웨이라는 작업은 서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기차 안에서 바라본 창밖 풍경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풍경인 거죠. 그 순간적인 이미지를 길게 이어붙인 드로잉이고요. 그것은 뭐 이렇게 창밖에서 볼 때 뭐 가깝고 먼 곳에 있는 그리고 또 빠르고 천천히 비껴가는 그 너머의 장소는 소실점이 없는 공간이기도 하고, 저는 차 안에 앉아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저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한 그 관계 안에서 평행하게 시선을 교환하면서 그냥 비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작업에서 그것들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공기, 땅 또는 구름과 공기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클라우드 에어랜드라는 작업은 논밭에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거나 띄엄띄엄 있는 사일리지를 그린 풍경화인데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시멜로나 공룡알이라고 부르는 정체모를 하얀 덩어리인데 그것은 또한 21세기의 어떤 건초더미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소의 먹이로 활용되는 그 건초를 필름지로 감싸서 압축해서 보관하는 형태의 어떤 덩어리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진공 상태인 어떤 공간이면서 또 물질 덩어리로 보게 되었고, 또 그것들은 대부분 이제 땅 위에 이렇게 쌓여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덩그러니 하나씩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땅의 일부로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을과 겨울 사이, 겨울과 봄 사이라는 풍경화가 있는데요. 고향 집의 어떤 시골의 그 산책로 주변을 걸으면서 그 주변 풍경을 담은 회화입니다. 그 작품의 제목에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특정한 시기는 이번 전시에서 다루고 있는 시간선과 맞물려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계절이 그 변화해가는 구간 중에서도 이제 사실 우리가 계절이 언제부터가 가을이다, 겨울이다, 뭐 이렇게 그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사이의 구간과 또 겨울에서 봄이 오기 전에 그 겨울의 끝자락의 구간의 그 시기의 시골은 바람도 많이 불고 땅도 메마르고 앙상한 가지들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어떤 그 비어있는 공간과 어떤 공허함이 굉장히 팽창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때의 산책로를 걸으면은 상대적으로 제가 진짜 요만큼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과 또 하나는 반대로 이제 그 곳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어떤 응축하고 있는 그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큰 왕거미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 빅 스파이더 이즈 와칭 유라는 이 제목은 조지 오웰의 소설 중에 이제 빅 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 문장을 약간 위트 있게 바꿔서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작업은 시골에 이제 저희 집 거실에 커다란 TV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CCTV 화면을 그린, 그 화면에 비친 이미지를 그린 회화인데요. 이제 그 화면을 저는 항상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화면은 사실 내부가 아닌 그 바깥에 있는 소의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TV는 꺼져도 그 CCTV 화면은 항상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 화면을 가득 덮고 있는 거미줄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내가 주시당하는 기분을 받게 되고, 또 어떤 거미라는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물이죠. 그러니까 어떤 미시적인 그런 존재에 압도하는 힘,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소의 집에, 거미의 집에, 내가 집에서 보는 이런 것들이 뭔가 시선이 겹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어떤 그 강렬한 스펙타클이 좀 있었고, 동시에 이제 아버지의 일터인 거죠. 그 소의 우리는.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그 존재와 그 일터가 좀 남다르게 다가왔던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그 장면을 회화로 옮긴 작업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이제 보여지게 될 작품 속의 이미지와 도상들은 사실은 개별적으로는 뭐 그냥 땅 위에 이렇게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로 지나치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쳐야 하는 대상들이고, 근데 이제 장소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그 대상들에 대한 어떤 그 수평적인 이끌림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하나의 그 물질이자 공간이라는 그 상태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정황을 내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미지는, 대상은 시골이라는 그 광활한 공간들을 더 강조해주고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장소성을 강조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서로 어떤 식으로든 유기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그 풍경에 접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그대로의 풍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그러니까 심리적 풍경이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평면이고, 동시에 또 내 눈에 들어왔던 그 풍경을 이루는 요소들이 되는 사물이나 이렇게 대상들을, 그것들을 이렇게 각각의 그것의 이미지의 기호들 간의 연결로서 그 전체 그 풍경을 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각각의 그 사물들을 이미지로 가져왔고,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뭐 사일리지는 소의 먹이이고, 또 소의 우리는 작은 축사의 형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멀리 보이는, 이게 다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멀리 그 송전탑이 반복적으로 보이고, 또 풍력기, 이런 것들은 멀리 있지만 잘 들어오거든요, 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하나의 뭐 산업과 자원을 일구어내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미지로 가져오면서 그 대상의 기호가 전시장 안에서 같이 충돌하기도 하고, 어떤 유기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면서 아마도 제가 바라본 그 장소가 이제 관객에게 또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 이미지로 접근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조금은 다른 체질로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택된 이미지와 도상들은, 그것들을 이제 회화적인 대상으로 불러들일 때는 앞서 이제 말했듯이 단순한 하나의 풍경화라기보다는 제가 바라본 대상이 물질이면서 공간인 상태를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황을 내포하는 어떤 풍경으로 접근하려고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평면의 프레임이 그런 풍경의 단면을 이제 보여주는 구조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강조하면서도 또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영화의 막 그 롱테이크 씬처럼 제가 의도적으로 풍경을 또 늘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영화의 스크린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장소를 그 감각하는, 그러니까 장소를 좀 주시하고, 그 뭐랄까,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런 감각을 좀 예민하게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사실은 뭐 피로감과 함께 어떤 어떤 긴장 상태가 생기잖아요. 근데 장소에서 장소로 몸이 빠져나왔을 때 어떤 주변의 그 환경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환경이 주는 어떤 내적인, 아주 미약하더라도 그런 작은 말 그대로 스펙타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감각은 아마도 너무 그게 아무리 낯선 장소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의외로 어떤 그런 기술이나 속도가 또 퇴화시킨 감각일 수도 있고, 그런 장소에 반응하고 장소의 변화를 감지하는 그 감각? 아니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바래져서 혹은 너무 묽어져서 이렇게 희석된 그런 감정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만약에 그런 것이 잃어버린 우리의 감각이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지만 또 포항의 고향인 포항과 서울을 오가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사실 그 오가는 와중에 들었던 감정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흔하고 사소한 그런 이야기인데, 뭐 그런 자주 드는 생각이나 뭐 기분들,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찌꺼기처럼 쌓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번 전시는 아무래도 그 길 위의 공간, 그러한 뭐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존재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그 공간을 그러면서도 나는 계속 이동하는, 그것의 시공간을 하나의 동시성의 공간으로 보면서 그때 그 감정들을 다시 뭐 불러들인다거나 그 찌꺼기를 헤집는 것보다 반대로 좀 이번 전시는 이제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내가 잘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내부자이면서 외부자였던 그런 순간들도 있긴 했지만 좀 거리를 두면서 보려고 했던 지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몰랐던 그런 지점들을 또 알게 되고, 그런 게 저한테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 주변부라는 그 모호한 공간에 접근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의 어떤 응축된 에너지의 공간이라는, 물론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오히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의 개별적인 존재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또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그런 장소로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관점의 어떤 변화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아마 특별히 좀 유의미했던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제한된 그런 범위의 물리적 공간을 토대로 바라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것들은 저한테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사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음 작업에서도 아마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